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6월 모의고사 가채점 다들 해봤을 텐데요. 이제 23일에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선생님, 성적표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예. 6월 모의고사 이제 성적이 나오면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이제 수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확인을 좀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 대비하는 학생들, 이제 뭐 학생부 종합도 교과도 모든 전형에 이제 최저 기준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선택 과목, 이제 가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나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뭐 상위권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형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중위권 어느 범위부터는 이제 가형 선택과 나형 선택에서 이제 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탐구 영역에 이제 과목을 자신이 이제 자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과목 두 과목을 이제 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실시하는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처음 실시하는 그 평가원 주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출제 유형이라든가 또 새롭게 바뀐 신유형, 그다음에 또 고난도 문제, 또 본인이 틀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기억하셔서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남영 선생님, 예. 우리 학생들 이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예. 해서 이제 수시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한 학생들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예, 아마도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6월 평가원 시험 이후에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수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은 학생부 성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장인 걸 좀 기억하시고 네.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준호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 못지않게 이제 또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관심도 뜨겁고요, 또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 학생들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지났는데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 수능 기준에서 정시로 지원 가능 대학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기준에서 최저의 기준을 과연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만족을 할지 안 할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한양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돌릴 수도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 과학에 강점 있는 학생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논술 일정을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의 추세가 수능 이전에 논술을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통 4-5개 정도. 그래서 수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논술 유형을 각 대학교별로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연계열로 예를 든다면 수학만 보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뭐 서강대라든지 한양대, 홍대, 인하대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을 갖다 개별적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을 갖다가 통합으로 보는 동국대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논술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제 의도라든지 예시 답안이 자세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6월 모의고사도 치르고 수시 전략도 네. 세우고 있는지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일규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나 간호학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13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3.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봉사, 리더십, 간호사입니다. 희망대학은 가천대 간호학과 적성 우수자 전형,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동의대 간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에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 간호사가 되기로 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남영준 선생님께서 예.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오랫동안 간호사에 대한 꿈을 좀 키워왔던 친구인데요.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으로 쓸 텐데 학생부의 어떤 활용도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친구가 수리 나형으로 전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학생부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수리 나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하여서 현실적인 수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영주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높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예.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또 친구는 리더십이나 봉사 혹은 어떤 전공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리 나형을 또 응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핸디캡이 좀 있거든요. 이걸 좀 절충해 갖고 아마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 가장 유리하고 또 수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에 70을 드렸는데, 또 하지만 또 거꾸로 본다고 하면 이번 4월 시험도 그렇고요. 6월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성적이 그리 낮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성적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을 좀 잡고 가면서 입시를 좀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순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구네 학교 자체가 성적 취득이 좀 어려운 인원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엔 많았다가 이과, 문과가 분리되면서 친구가 속한 자연계열의 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로 뭔가 승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서류를 잘 꾸몄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걸 보완을 잘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 세 번째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에 대한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실까요? 예, 6월 모의고사 가채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수랑 지금 제가 등급을 쭉 말했는데 가채점 기준인 걸 좀 기억하시고요.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을 나형으로 전환해서 3등급입니다. 영어는 4등급이고요. 한국사 2등급, 화학원 3등급, 생명과학 3등급 해서 평균 3.25등급이 나왔습니다. 예, 4월과 6월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수학은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성적 상승이 한 등급 있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4월에 비해서 6월 가채점이긴 하지만 뭐 등급상으로 예. 좀 성적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물론 수학이 이제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수시 경쟁력이 높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 또 뭐 최저 기준도 활용해야 예, 되고요. 또 정시 경쟁력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 그 수능 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텐데 보통 친구들이 6월 모평이 끝나게 되면 자꾸 수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능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요. 보통 그런 패턴이 가장 입시를 망치는 기본적인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수능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적대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입시를 준비할 때 뭐 만점까지 가자는 그런 전략은 아니고요. 자기의 위치에서 이제 등급을 올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EBS 교재를 통해서 수능 출제 어떤 매뉴얼을 좀 반복하셔갖고 영역별로 이제 수능의 어떤 출제 방식에 대해 익숙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6월 모평에서 이제 영역별로 신유형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너무 신유형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매뉴얼을 잘 익숙하게 반복해서 지금 성적에서 등급을 하나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부터 선생님 어떤지 봐주실까요? 예, 성적표 좀 분석을 할 텐데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기준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간호사를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것처럼 과학 성적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당연히 수학 성적이 2.95 등급으로 뒤를 잇고 있고요. 국어랑 영어가 조금 좋지 못해서 뒤에 각각 3.78 등급으로 해서 평균 3.13 등급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예, 학기별 추이를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국어랑 영어가 좀 문제가 됩니다. 국어는 4, 3, 4, 4의 등급의 추이를 보이고 있고 수학은 3, 2, 3, 3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함이 있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3, 4, 4, 4 등급으로 지금 성적이 약간 지금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추가적 팁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 기말고사, 특히 기말고사에서 이번에 이제 3학년 1학기 합산에서 국어, 영어 성적이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활용도가 많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수학, 과학은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국어랑 영어도 반드시 관리해서 성적의 상승 추이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예, 지금 중간고사 때 성적이 어땠어요? 내렸어요.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네. 예. 일단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지금 친구가 다운돼 있으니까 제가 용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셔야 되고요. 다만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적 누계가 나올 텐데 거기에 보시면 물론 등급이라는 거는 한 학기별로 합산하는 거지만 그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등급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본인 학생이 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좀 치중하셔갖고 등급의 위치를 좀 파악하셔서 제가 성적이 올랐을 때 등급이 하나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정리하셔갖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중간을 좀 망쳤기 때문에 본인은 약간 좀 다운돼 있지만 뭐 대학을 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기운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까지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어떤지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개 부분, 4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하락세에 있었는데 비교과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라도 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좀 아까 희망을 좀 드렸는데 다행히도 친구는 이제 교과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갖고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파트는 2가지입니다.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인데 먼저 자율을 보시면 자율활동의 사실상의 평가 포인트는 리더십이나 독서활동 등 관련 이런 것들이 주로 평가 포인트인데 소위 말하는 평가 포인트에 모두 다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봉사활동을 보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더욱더 좋은 건 1학년, 2학년 봉사활동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3학년 활동이 지금 굉장히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통 약간의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텐데 수상 경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학 관련 진로 활동 관련 수상은 좀 있는데 수상의 좀 범위가 좁고 종류가 다양치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을 마지막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아리 활동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는 했는데 전공 관련 동아리의 의외의 활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3 때 이걸 좀 벌충할 수 있다면 사실상 괜찮은 어떤 비교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 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도 약간의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희망 전공 분야 관련해 활동이 좀 부족하고요. 또 개별화된 진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학교 행사 참여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독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좀 이렇게 정말로 관심 있어서 지식을 좀 확장해가는 그런 패턴으로 독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3 때 좀 시간이 된다면 틈틈이 늘려서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비교과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 살펴봤으면 해요. 예, 화면 보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가 1지망한 대학은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적성우수 전형이고요. 2지망이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3지망이 동의대 간호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제가 선택한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이죠.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남영중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가천대학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일단 가장 친구의 강점이 있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뒤에 추천 전형이 포함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제가 자세하게 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가천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진단을 좀 내려주실까요? 일단 교과, 비교과 중심으로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교과는 친구가 약간 좀 본인이 좀 불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점 한 3개 정도가 되니까 중간 단계고요. 비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괜찮습니다. 따라서 좀 더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둘 다 별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천대 간호학과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참 다행인 게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과 추천 전형이 좀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제가 가천대학교 설명해 드리고 또 한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 잘 보시면 모집 정원이 42명이고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지난 2년가의 경쟁률을 쭉 보시면 사실상 큰 변화는 없고요. 단계별 전형으로 보시면 될 텐데 1단계 4배수로 뽑고요. 서류 100이고요. 따라서 친구는 이제 학생부 100으로 가기보다는 서류 100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류 100이 좀 더 낫고요. 2단계는 1단계 50과 면접 50%로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식을 볼 텐데요. 일단 훑어보시면 되겠지만 다 학생부 종합은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성장 가능성, 학업 능력을 보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특이사항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친구가 내가 지금 이 성적과 이 비교과로 1단계를 통과할지 여부가 좀 불안할 거예요. 전년 데이터를 열어봐도 되게 애매하게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 인원이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됐기 때문에 전년의 데이터를 너무 절대하지 마시고 친구가 지원을 해도 1단계 통과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니까 이런 어떤 장점을 살려갖고 1단계 통과 후에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합격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요. 전년도 결과를 볼 텐데 내신 평균이 한 2.6등급 전후가 되니까 친구가 이번 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잘 관리 끝까지 하셔갖고 성적을 좀 맞춰내시고 1단계가 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전 가능성은 3학년 성적을 좀 최대한 올리셔서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하시지만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선생님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위해서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예, 일단 가천대 간호학과 이외에 제가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있는 간호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동국대 경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 합격자 평균이 2.9등급이기 때문에 친구가 수시에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볼 만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제 2년간의 경쟁률은 많이 올랐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떤 취업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간호학과 인기가 원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의 좀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 변별력을 갖추고 있고요. 특징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서류가 아닌 학생부와 면접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요. 면접 비중이 40에서 30으로 감소가 됐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지금 서류가 들어가야 좋은데 학생부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가 불리할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텐데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가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추천 사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내용은 화면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묻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사유를 보시면 좀 중요하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체 교과를 반영한 게 아니고 1학년에서는 국수, 영과 중 각 상위 1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의 성적이 1학년 거를 좋은 거를 골랐을 때 2.25등급으로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국수, 영과 가운데는 상위 2과목을 반영하는데 2학년 성적 기준으로 본다면 국어가 4고요. 수학이 3이고 영어가 4고 과학이 2입니다.
만약에 3학년에서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좀 2등급대로 향상을 한다고 하면 전년도 합격선에 도달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년도 최종 합격자 내신 평균이 2.7이니까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까지 끊긴다고 하면 친구가 좀 지원을 검토해 볼 만하고, 또 하나 플러스되는 요인이 최저학력에서 보통 수학, 작년까지는 수학 B형 응시자에 대한 등급의 우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A형으로 전환한 친구한테는 조금 더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으로 동국대 경주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또 우리 예. 학생 아까 비교과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 독서 기록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포커스가 좀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기록에 비해서 어떤 그 평가를 좀 잘 못 받았던 그런 어떤 느낌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소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남영주 선생님께서 자소서에 대한 그 작성 팁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먼저 팁을 드리기 전에 친구가 조금 지금보다는 더욱더 좀 파이팅하는 모습이 필요할 네. 것 같으니까요.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일단 입시는 본인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마지막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키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당장은 친구가 아마 초안 정도는 썼을 거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을 할 텐데 아이들이 사실상 뭐 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좀 막연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문항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화면을 잘 보시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은 공통문항이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활동보다는 학업 능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학습법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 이런 식으로 학업 능력 중심의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니까 자꾸 지나치게 전공 관련 활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정말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흥미를 가졌던 것들 열심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현하면 되니까 하나를 너무 크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2개나 3개 정도의 활동을 진솔하게 느낀 점 중심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제 본인의 지원자가 어떤 성품과 성격을 가졌는가를 묻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인성 파트라고 보통 볼 텐데요. 문항의 특성상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인성이나 리더십을 발현하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거고 그 과정이 있을 거고 결과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로 잘 만들어서 단계별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4번은 자율문항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대학에 혹은 이 학과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너무나 본인이 앞서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학생의 마음으로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관심들을 자세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이제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궁금했던 걸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그 잘 알게 된 점들 저희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이제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꿔왔잖아요. 네. 네, 그 꿈을 오래 꿔왔기 때문에 언젠간 그 힘이 발현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잃지 말고 열심히 힘내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꿈 이루길 바라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